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경매 투자 파트너 윤유빈입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물건은 서울 성동구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가격이 감정가 대비 64%까지 떨어져서 정말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물건 섣불리 덤벼들었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한방이 숨어 있습니다. 겉은 달콤해 보이지만 속에는 아주 복잡한 권리 관계가 얽혀있는 이른바 고수들의 영역에 가까운 물건이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저 윤유빈이 오늘 이 물건의 속사정부터 탈출구까지 아주 쉽고 친절하게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서울 성동구 행당동으로 떠나는 경매 브리핑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입지부터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곳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에 위치한 행당한 진타운 아파트입니다. 성동구는 강남 접근성도 좋고 도심으로 나가기도 편해서 많은 분이 선호하는 지역이죠. 특히 이 단지는 2123세대라는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 대단지 아파트라서 지역 내에서도 랜드마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교통 환경을 보면 정말 훌륭합니다. 지하철 5호선 행당역이 단지에서 약 340m 거리에 있어서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입니다. 5호선을 타면 광화문이나 여의도 같은 주요 업무지구로 한 번에 이동할 수 있으니 직장인들에게는 꿈의 출근길이 될 수 있겠죠. 게다가 조금만 더 가면 왕십리역이 나오는데 여기는 2호선, 5호선, 경의중앙선, 수인분당선까지 지나가는 교통의 요지라 어디든 가기 편합니다.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들에게도 아주 좋은 환경입니다. 단지 인근에 무학중학교가 약 518m 거리에 있고 무학여자고등학교도 가까워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학세권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주변이 아파트 단지와 공원, 근린생활시설로 잘 형성되어 있어서 유해시설 걱정 없이 쾌적하게 거주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물론 성동구 특성상 약간의 언덕 지형이 있을 수는 있지만 단지 내 조경이 잘 되어 있고 대중교통이 워낙 좋아서 실거주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남서측 인근에 무학중학교가 있고 주위가 다세대 주택과 공원으로 어우러져 있어 조용하면서도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곳이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권리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물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의가 필요한 물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물건은 권리 분석상 위험 요소가 있으며 초보자가 접근하기에는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점은 이 경매가 지분 매각이라는 사실입니다. 아파트 전체를 사는 게 아니라 소유자 양효찬 씨가 가진 2분의 1 지분만 경매에 나왔습니다. 즉, 낙찰을 받아도 여러분은 이 집의 절반만 소유하게 되는 것이고 나머지 절반의 소유자와 함께 집을 공유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온전한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대출을 받기도 까다롭고 나중에 집을 팔 때도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죠. 보통 이런 경우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같은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더 큰 문제는 바로 임차인입니다. 현재 이 집에는 김남현이라는 임차인이 살고 있는데요. 이분의 전입신고일과 확정일자가 2020년 3월 20일입니다. 그런데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 근저당권 설정일은 2023년 7월 5일이죠. 즉, 임차인의 권리가 은행 빚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대항력이라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무서운 점은 이 임차인이 법원에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배당 요구를 안 했다는 건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 안 받고 그냥 계속 살거나 나중에 집주인한테 전액 다 돌려받을 거야 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낙찰자는 이 임차인의 보증금 7억 원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합니다. 나는 지분 2분의 1만 샀으니까 보증금도 절반인 3억 5천만 원만 책임지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법적으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는 불가분, 채무라고 해서 공유자 전원이 보증금 전액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은 낙찰자에게 보증금 7억 원 전액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낙찰자는 꼼짝없이 이를 해결해야 집을 비워달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다른 공유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는 있겠지만 당장 내 주머니에서 큰돈이 나가야 한다는 리스크는 변함이 없죠. 분위기를 바꿔서 가격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물건의 면적은 전용 면적 84.71제곱미터입니다. 가장 대중적이고 인기 있는 30평형대죠. 가격이 얼마나 하는지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2025년 말부터 2026년 초까지의 거래가 활발했는데요. 2026년 1월에 4층 물건이 무려 17억 8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025년 12월에는 7층이 17억 8천만 원에 거래됐고 10층은 17억 3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전반적으로 17억 원 중후반대에서 시세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2026년 2월에 16층이 12억 3천만 원에 거래된 기록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건 직거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직거래는 가족 간 거래거나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일 확률이 높아서 일반적인 시세보다 현저히 낮게 찍히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이 가격을 기준으로 삼으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시장의 정상적인 거래 가격인 17억 원대를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자, 그럼 계산기를 두들겨 볼까요? 이 아파트 한 채의 온전한 가치가 약 17억 5천만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번 경매는 2분의 1 지분만 나왔으니까 단순 계산으로 가치는 약 8억 7,500만 원 정도겠죠. 현재 최저 입찰가는 감정가 7억 1,500만 원에서 두 번 유찰되어 4억 5,76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와, 8억 7천만 원짜리 지분을 4억 5천만 원에 산다고? 대박인데? 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인수해야 할 보증금이 남아있잖아요. 만약 낙찰자가 보증금 7억 원을 전부 책임져야 한다면 실제 취득 비용은 낙찰가 4억 5,760만 원에 인수금 7억 원을 더해 무려 11억 5,760만 원이 됩니다. 지분 가치가 8억 7,500만 원인데 비용은 11억 5천만 원이 넘어가니 낙찰받자마자 약 3억 원 가까이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됩니다. 심지어 보증금의 절반인 3억 5천만 원만 책임진다고 가정해도 총 비용은 약 8억 원대로 금매를 사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거나 경매의 복잡함을 고려하면 매력이 떨어지는 가격대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브리핑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성동구 횡당한 진타운 84.71제곱미터 물건은 5호선 역세권에 2,000세대가 넘는 대단지라는 훌륭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실거래가도 17억 원 후반대로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죠. 하지만 이번 경매는 지분 경매라는 특수성과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인수라는 치명적인 리스크가 공존합니다. 특히 임차인의 보증금 7억 원을 낙찰자가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서 현재 최저가인 4억 5천만 원대에 낙찰받는 것은 산술적으로 손해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 물건은 단순히 싸다고 들어갈 게 아니라 임차인과의 명도 문제, 나머지 지분권자와의 협의 또는 소송, 그리고 보증금 반환 책임의 범위를 법리적으로 완벽하게 검토한 후에 접근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투자자라면 이번 회차는 물론이고 가격이 훨씬 더 많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시거나 마음 편하게 다른 온전한 물건을 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세상에 싸고 좋은 물건은 드물지만 비싸고 골치 아픈 물건은 많다는 사실 꼭 기억해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꼼꼼한 경매 가이드 윤유빈이었습니다. 본 분석은 참고 자료이며 법적 책임은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입찰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법원 서류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